맹수요? 네, 엄청 싸나운 애가 있어요. 맹수! 맹수! 응, 나 불렀냐? 여기 있어? 아이고, 맹수님 납치셨어요. 얘는 몇 살이에요? 지금 5개월 됐어요. 5개월이요? 맹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사납기는커녕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반전 매력의 소유자 맹수입니다. 맹수 녀석, 주로 낮에는 아름답게 사냥을 즐긴다는데요. 태양을 피해 잠복 중인 맹수. 이때 맹수의 눈에 띈 건 나비 한 마리. 숨죽이던 맹수가 움직입니다. 맹수는 철새를 사냥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집사님들이 귀띔을 해줬긴 한데요. 오늘은 나비가 협조적이지 않아 애가 타는 모양. 어디 갔냐? 나비를 놓치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이번엔 뭘 열심히 하나 했더니 벌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벌에게는 맹수가 완승입니다. 다시 잠복에 들어가는 녀석. 또 뭘 사냥해 볼까나? 여기 완전 여기 놀이터네요. 네, 그냥 다 집이에요, 자기 집. 지금 해가 가장 따뜻할 때 네. 밖에서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저렇게. 실컷 놀고 금세 골아떨어지는 녀석. 맹수가 눕는 곳이 곧 방이오 침대. 녀석 참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햇볕이 따가워질 때쯤 언제 하우스로 들어왔는지 놀고 있는 맹수. 집사들이 바빠 놀아주지 못할 때도 알아서 잘 논다는데요. 예산. 이때 맹수가 할 일이 생각나는지 노는 것을 잠시 멈추고 집사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농사가 잘 되나 순찰이라도 하듯 유유히 걷다가 갑자기 스티로폼을 박박 긁는 맹수. 너 혹시 놀거리 찾고 있는 거니? 어머, 집사님 이를 어째요? 맹수가 다 뜯어먹네요. 작물은 신경도 안 쓰고 잡풀 있잖아요, 잡풀. 풀만 물어도 돼요. 아, 맹수 너 잡풀만 뜯어먹다니 꽤 똑똑하구나. 집사님은 이런 맹수가 귀엽고 기특하고 바빠서 못 놀아주는 게 미안한 모양입니다. 잠시 후 맹수가 목이 탔는지 물을 마시는데요. 정수물 대신 지하수만 고집한다는 녀석. 취향 참 독특합니다. 비 오면 막 흙탕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먹어요, 이렇게 나와서. 물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먹지만 해도 깨끗한 물안 먹어요. 굳이 먹어요. 고양이를 키우게 될 거라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집사들에게 맹수는 처음으로 만난 양이이자 특별한 존재라는데요. 고양이 좀 옛날엔 무섭다고 우리나라에선 좀 아무래도. 네, 좀 무섭다고 이렇게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맹수를 만나고 그냥 고양이의 매력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돌연 젊은 농부의 길을 택했다는 두 사람. 결혼하고 세계 여행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막 도시보다는 조용하고 이제 사람 별로 없고 자연 그런 걸 되게 좋아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귀농을 선택했어요.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농사일에 힘든 와중 맹수가 깜짝 선물처럼 나타나서 집사들에게 힘이 돼주었다고 하는데요. 맹수 가자. 일을 하다가도 맹수를 찾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낙입니다. 활력소 같은 느낌이에요. 일도 일할 때도 안 힘들고 그냥 똑같은 거 맨날 하는데 맨날 귀여워요. 맞아. 그냥 농사 짓다가도 웃게 만드는 애. 바쁜 농사일로 지칠 때쯤 집사들에게 쉼표가 되어준 녀석. 잠시 후 소박하게 캠핑 분위기를 내보는데요.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맹수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새우와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불향이 가득 배어서 노릇노릇하게 고등어가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와,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편 집사들 등 뒤로 단잠에 빠져 있는 맹수. 하지만 어찌 고양이가 생선을 마다할 수 있으랴. 아, 오늘 내 생일인가 보냐. 밥인 것 같아. 고등어가 잘 구워졌는지 집사들이 먼저 맛을 보는데요. 맹수 납시오. 빙수. 가시를 발라 후후 불어 식힌 뒤 맹수에게 한 입 주는데요. 입맛에 맞는지 잘 먹는 맹수에게 오늘 먹을 복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집사들은 고된 농사일 속에서 이렇게 맹수랑 콩 한 쪽, 아니 생선 한 쪽 나눠 먹는 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네요. 고양이여서 좋다기보다 그냥 맹수여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다른 고양이에 대해서 못 느끼는 그런 진짜 그냥 그냥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5개월 전 어미가 놓고 간 맹수. 제가 발견 처음 못했을 때 사료랑 물 준 공간 여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왔을 때 여기 앉아 있었어요. 어미가 녀석을 다시 데려가겠거니 생각하고 밥만 챙겨주며 기다렸다는 집사들. 그런데 어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사들은 정이 들어 강하게 크라고 맹수라 이름 짓고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 손타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딱히 다른 데로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놀아주다 보니까 그냥 친해졌어요. 겨울이 와서 너무 추워서 밖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우스가 그래도 좀 따뜻하니까 안에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고 집사도 퇴근 준비를 합니다. 형하고 누나 퇴근 준비하는데 너 거기서 뭐하니? 초롱초롱한 눈으로 뭔가를 발견한 듯 기웃거리는데요. 아하, 맹수도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서 놀고 있는 건가요? 나 찾아봐라. 이번엔 비닐하우스 위로 올라가더니 또 새로운 땅,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맹수야, 이제 다 놀았지? 곧 집사들 퇴근할 시간이야. 그제야 맹수도 비닐하우스 위에서 살포시 내려옵니다. 맹수가 정신없이 스티로폼을 긁고 있는 그때 급하게 밥과 간식을 챙기더니 맹수가 하우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하는 집사.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집에 데려갈까도 했는데 이제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이제 와이프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콧물이 너무 많이 흐르고 찾아보니까 심하면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서 얘 만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곤 있어요. 네. 또 괜찮네 싶어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또 만지면 또 바로 난리 나요. 낮에는 하우스에서 실컷 놀게 하고 밤에는 집에서 함께 자는 게 꿈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밤엔 맹수를 혼자 둬야 하는 상황. 집사들이 없는 걸 감지한 녀석이 문 앞에 자리를 잡는데요. 누나랑 형이 사라졌다오. 놔두고 또 어디 간 거냐? 갑자기 풀이 죽은 맹수의 모습 안쓰러워 보이네요. 맹수야,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집사님들 올 거야. 그런데 얌전히 있던 맹수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우스 옆 구석진 공간으로 향하더니 어느새 순식간에 밖으로 나온 녀석. 맹수야, 어디 가니? 슬픔도 잠시, 아무도 몰랐던 맹수의 밤 생활. 낮에 그렇게 실컷 놀아놓고 밤에도 벌레를 사냥하느라 바쁩니다. 그럼 그렇지.
네 이름이 괜히 맹수겠니? 아주 해가 뜰 때까지 놀 기세. 이번에는 순식간에 하우스 위로 올라가더니 혼자서 하우스 위를 탐방합니다. 그리고 마치 스파이더 냥처럼 매달려 있는데요. 맹수가 뭔가 발견이라도 한 걸까요? 급히 하우스에서 내려옵니다. 맹수의 사냥 레이더 발동. 뭘 잡았을까요? 이번에 잡은 건 거미였네요. 맹수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거미까지 잡고 나니 이제야 오늘 사냥이 끝났나 봅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하우스 문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맹수. 아, 이제 그만 자야겠다. 아이고야, 낮밤으로 그렇게 뛰어놀았으면 졸릴만도 하다. 맹수야, 잘 자. 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온 집사들이 제일 먼저 맹수부터 찾는데요. 맹수야! 맹수! 그런데 하우스 안에 있어야 할 맹수가 사라졌다. 맹수 어딨냐? 맹수! 야, 너 여기 뭐해? 여기까지 왔어? 여기 위험한 거 안 보여, 맹수? 여기 봐봐, 여기 위험해. 원래는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네, 여기까지는 처음 보네요. 이렇게 엄청 위험한데 웬만하면 이런데 이제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맹수가 발견된 곳은 농수로 바로 옆. 발 디딜 곳 없이 바로 낭떠러지라 사람은 물론 고양이에게도 위험하다는데 하우스 안쪽 농지에서만 놀던 맹수가 반대편 수로까지 놀이 범위가 넓어져 집사는 걱정입니다. 너 지금 얘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어디? 완전 저기 옆에 천 낭떠러지 있잖아. 거기 막 서성이고 있던데? 알고 있었어? 거기 갈 수 있는지? 아니. 그지? 처음 봤어 나도. 그래서 거기 왜 갔어, 맹수? 조심할 거지? 거기 가면 진짜 힘들어. 아무래도 여기가 그렇게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비닐로 되어 있는 하우스다 보니까 테이프로 막아도 봤지만 어느 순간 맹수가 뚫고 가버리는 탓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가긴 했지만 잘 돌아오고 아무 일 없어가지고 그냥 안심하고 있긴 한데 얘가 또 커지면 대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 보면 멀리 가 있고 위험한 데 가 있고 그러는 걸 보고 이제 더 크면 어떻게 되나 그 걱정이 돼요. 주변에서도 수컷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온다 그런 말도 하고. 맹수와 출퇴근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수 없는 상황. 주변의 우려처럼 맹수가 크면서 곁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맹수랑 헤어지지 않고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맹수를 만나기 위해 예산까지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부터 낭수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벌판에 갑자기 막 비닐 와서 쫙 있고 고양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주무시고 계세요. 네, 주무시고 계세요. 네, 안에서. 애기 좀 한번 보러 갈까요? 고양이 좀. 맹수야, 야옹신이 너 보러 오셨대. 맹수 안녕. 아이고 애기네. 애기야. 사람한테도 엄청 친화적이네요. 근데 이제 중성화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스케줄을 잡으려고 한 번 전화했었는데 당장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땅콩 좀 볼까요? 땅콩만 줘도 가만히 있네. 응? 놀고 싶대요 지금은 또. 가장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요.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조금 네. 제 생각에 좀 반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수술 일정 잡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중성화는 되게 그 개체의 중요한 결정인데 제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왜 네. 고양이의 중요한 거를 유전적인 그런 것들에 개입을 하냐? 내가 뭔데? 네. 중성화가 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맹수의 경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맹수는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얘한테 안전하게 이 공간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영역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역 확장을 제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성화 수술입니다. 발정이 나서 이 맹수가 이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은 영역 다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예 뭐 이 공간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성격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전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침울해진다거나 그런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감정이 약간 의인화된 감정이에요. 여쭤봤던 이유가 지금 되게 잘 노는데 사이가 좀 멀어질까 봐. 아니요, 전혀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저 인간이 나의 생식 기능을 사라지겠다. 그래서 막 비난할 거다. 고양이가 막 삿대질을 할 거다. 나하고는 멀어질 거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의인화예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3살 어린아이의 마음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대신 병원이라는 공간이 좀 힘들었다면 그 공간에 대한 좀 불편함? 아니면은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남성분들은 이제 피임의 목적으로 다른 방법의 수술을 많이 시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체수 조절이죠. 사람도. 근데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 행동학적인 이유, 뭐 개체수 사회적인 이유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중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안 하면 생식기 관련 질환에 걸리기 쉽고 특히 발정기가 오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 사나워지고 다른 수컷들과 싸움이 잦아지고 암컷을 찾아 가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겠죠. 예. 여기는 떨어지면 못 올라올 것 같은데? 못 올라와요. 그때 보면은 지금 물이 별로 없어서 네. 떨어져도 그냥 잠깐 구해달라고 소리칠 공간이 있는데 이 비가 한번 오면 금방 차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답이 없는 상태. 익사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여기 진짜 위험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경사가 진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네네. 수직이어서 고양이들이 이걸 따라서 못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이 공간은 많이 위험하네요. 밤에는 혼자 나왔다가 떨어지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맹수의 안전을 위해 낮에는 하우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어디서 주로 지내요? 이쪽에서 지내요? 네, 여기 이제 밥 먹는 거랑 여기 휴식 공간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팁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플라스틱 박스가 많잖아요. 플라스틱 박스를 층층이 계단처럼 놔두고 거기에다 담요를 놔두면 충분히 좋아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수직 공간 만들어주는 것도 이 환경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하우스 안쪽에 맹수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 맹수가 하우스를 거점으로 삼고 멀리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 맹수의 안전을 위해 밤에는 2개월 있다가 이제 하우스를 지을 건데 작업동이라고 해서 하우스 입구에 크게 또 하우스를 짓는 형태로 약간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는 폐쇄가 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낫죠.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비닐하우스 느낌상 고양이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이 되게 네, 양쪽으로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제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2개월 있다가 이전하는 공간이 좀 더 맹수한테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네.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은 네. 제 생각에는 그 공간에서 지내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작업동을 지을 때까지 지낼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저희 작업 공간으로 농막으로 사용할 공간이었는데 야옹신에게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네요. 이 공간 좋아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공간도 충분히 중성화 수술하고 여기서 잠깐 좀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캣타워나 이런 것들 여기다 좀 설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숨숨집 하나 캣타워 하나 밥그릇 물그릇 놔두고 그다음에 뭐 장난감 정도 놔두면 충분히 이 공간은 그냥 일반 집에 그냥 한 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답답해 하지 않겠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밤에는 집에 가요. 그럼 밤에 뭐 비 오거나 주변에 동물들이 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건데. 얘는 뭐 밖에서 이미 오랜 생활을 했던 고양이기 때문에 이 막 안전하게 갇힌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따위는 크게 위협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맹수가 당분간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죠? 맹수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상당히 행복해 보였다. 얘가 왜 이 공간을 떠나지 않는 줄 알겠구나. 단순 길냥이보다는 조금 더 이 묘생, 그러니까 맹수의 삶에 좀 더 좀 관여가 돼 있긴 하지만 서로 지금 이 공간에서 같은 뭐 생활을 하면서 조금 서로 힐링받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야옹신이 다녀간 후 맹수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집사들 퇴근 후 지낼 공간을 탐색하는 맹수. 놀고 싶어? 어디 갔어? 처음 와보는 공간에 맹수 눈이 휘둥그레 하다가도 장난감 하나로 순식간에 적응 완료했습니다. 미치겠다. 필요한 걸 말씀해 주고 숨숨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예, 밥 그릇, 물그릇 그리고 여기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건 스티로폼이라 좀 그렇고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치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아이에게 방을 만들어주듯 집사님들 신이 나셨네요. 저희는 해준 게 없는데 저희한테 너무 많은 행복을 갖다 줘가지고 얘 막 발짓,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 미소 짓게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소확행 같고 얘를 통해 바라보는 모습이 다 소확행인 것 같아요. 우리 곁을 꼭 있어줘라고 했으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너무 저희 욕심인 것 같고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할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그게 저희 책임인 것 같아서 딱 그렇게 저희 셋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